안녕하세요. 정당한 안보험금TV 김국장입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진성에서 보험금 분쟁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특히 암보험금에 관한 분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암보험금 분쟁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보험회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될 암보험금을 부당한 주장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요. 이런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일부 보험계약자분들은 부당함을 인지하고 소송이나 민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계약자분들은 보험회사의 주장이 부당한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보험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금 청구에 대한 작은 정보라도, 기본적인 정보라도 드리고자 각종 포털이나 각종 한우의 카페 등에서 지식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기본적인 정보, 예를 들면은 암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암보험금 청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도 전달해서 보험회사의 부당한 주장으로부터 속절없이 피해를 보는 것만이라도 막아보자 하는 취지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보다 공부하고 연구해서 암보험금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유익한 내용이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암보험금 청구에 관한 분쟁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두 개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사시 나에게 암이 발생하면 그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상피내암이나 경계성 종양, 암 이런 진단을 받고 진단비를 청구하거나 혹은 수술비, 입원비를 청구하면 보험에서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뜬금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면 멘붕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실 난감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2015년경 국가검진을 통해서 대장 내시경을 받은 후에 직장 유암종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사는 암은 아니지만 암과 유사한 거다, 내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추적 관찰해서 이상 없으면 아무런 치료 받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설명을 했고, 경계성 종양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 코드가 D37.5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야려니 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습니다. 당시는 가입한 보험의 숫자도 여러 개 있었고, 그것으로만 경계성 종양에 대한 보험금만 해도 적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땡 잡았네, 이 정도로 생각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사실 당시에는 제가 암보험금 쪽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 손해배상금이나 산재보험 쪽으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이나 질병 등을 담보하는 장기보험 쪽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었고, 솔직히 지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계성 종양 보험금을 받고 몇 달 지났는데, 저하고 똑같이 직장 유암종 판정을 받고, 근데 이분은 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C20 코드를 받아갖고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는 의문은, 어떻게 똑같은 직장 유암종인데 누구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되고 또 누구는 암으로, 악성 종양으로 진단이 되는지 도대체 납득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암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과연 암보험에서 암이란 무엇이고 암을 진단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장 유암종은 적어도 보험에서는 경계성 종양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암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의뢰하신 분에 대해서는 암보험금 전부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직장 유암종이 보험에 있어서는 암이라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 당시 각 보험회사에
안보험금 차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예상과 달리 여전히 경계성 조항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안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부득불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안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고 1심 법원에서는 직장유암종은 보험약관의 규정상 암으로 해석하는 게 옳고 안보험금을 전부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1심 판결에 승복해서 안보험금을 전부 지급했는데 단 한 군데 보험회사는 1심 판결 또 2심 판결에도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더라고요. 결국은 지리한 한 3년 정도 소요되는 지리한 분쟁 끝에 일반 안보험금 물론이고 그다음에 CI보험의 중대한 보험금 그다음에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쟁을 마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험 업무 그동안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보험 업무에 종사했던 저조차도 정당한 보험금을 받기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일반 계약자분들의 경우 얼마나 어려울까 상상이 가더라고요. 암보험 가입할 때는 쉬운데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왜 이렇게 어렵고 보험금을 받기는 또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다음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암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로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서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부당하고 억울한 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과감하게 눌러주세요. 정당한 안보험금 TV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